426번. 절대부등식인 것을 고르세요.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거는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 자체가 뭐 어떤 얘기야?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 즉 A가 B보다 항상 큽니다. A와 B의 대소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부등식이다 아니다를 비교하고 싶으면 426번 기억 뭐 해주시면 돼요? x제곱 더하기 1과 x 중에서 왼쪽이 큽니다. 이거 뭐 해주면 돼? 둘의 대서 관계를 확인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둘이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그렇지. 빼기만 해주면 돼. 그래서 뭐 해보자. x제곱 더하기 1에서 x를 빼보자. 얘가 만약에 양수면은 참인 거고 음수거나 부호가 바뀔 수 있다면은 거짓이 되는 거지. 맞죠? 가자. 식 정리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에요. 얘 어떻게 비교해주면 돼? x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분의 3을 해주시면 되고 얘만 보면 크거나 같은 거니까 거기다가 어떤 양수를 더했다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큰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부등식 자체가 네 맞습니다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확인해주면 돼. 그럼 이거 426번 질문이었던 사람 아까 누구야? 윤혁이야? 니은 디귿 해봐도 안 해봐도 되겠어? 하나 정도만 할까? 디귿? 뭐가 좀 어렵디? 니은이 좀 어려워? 니은 가보자 그러면. 디귿은 그냥 둘이 빼가지고 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빼기만 하면 아마 완전 제곱식 바로 나올 거야. 니은 가보자. 니은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1이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에 x 더하기 y보다. 가보자. 이 녀석은 어떻게 정리해주면 될까? 일단 둘이 뭐 해주세요? 역시 빼보도록 할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에다가 2x, 2y를 빼버리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부호를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어떻게 되면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요, 누구는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은 상수항이 하나 모자란다, 그치? 그래서 y-1의 제곱을 만들고 싶은데 뭐가 부족해? 1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1을 빼버렸어. 그러면은 요 두 놈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놈까지는 참 좋았는데 하필이면 뭐가 있어? 음수가 있네. 뭔가 이상하다, 그치? 그러면 발례를 들어버리자. 어떤 거? 0, 0 음수 나오는 거. x에 1 넣고 y에 1 넣어봐. 그거 자체가 바로 발례가 될 거예요. 알았죠? 윤혁,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437 갑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ac 비리 제곱 더하기 제곱인 놈들을 뭐 해보래? 하나씩 하나씩 곱해보래. 야 뭐야 제곱의 합에 대한 얘기다. 무슨 법칙이겠어? 무슨 법칙이 아니라 무슨 식을 써줘야겠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절대 부등식을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누구보다? AC 더하기 그렇지 BD의 전체 제곱보다. 맞죠? 그러면은 얘는 현재 얼마고? 10이고 얘는 얼마고? 5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누구는 AC 더하기 BC라는 놈의 제곱이라는 놈은 5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 그러면 AC 더하기 BD라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 루트 5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마이너스 루트 50보다는 크거나 같아지겠다. 그치? 네. 그런 놈을 가지고 이제 뭐 해주시면 돼요? 그 값을 벗어나는 녀석 찾아주면 되겠네. 답은 얼마? 몇 번? 5번이 되겠다. 그렇지? 얘가 7점 몇이니까. 마이너스 7점 몇과 플러스 7점 몇 사이에 있는 놈만 가능한 거. 됐지요? 그 다음에 438번 가보자. 요런 녀석은 이제 뭐 별표 칠 것까지는 아닌데 학교 시험 단골이긴 하다. 알았지?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뭐라 불러? 활용형 문제라 부르잖아. 너네가 수학 상에서부터 지금 수학 내가 하고 있는 수학 하 그리고 너희들이 또 다른 수학 듣고 있는 수학 원까지 가면 수학 상, 하, 원 다 해보다 보면 모든 단원마다 마지막에 뭐가 있어? 활용형 문제 항상 있었을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했을 때도 활용형이 있었고 항등식을 했을 때도 활용형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다 활용형이 있어. 활용형 문제는 오직 뭐만 잘 구하면 끝난다. 식만 잘 구하고 나면은 계산은 굉장히 심플해져. 계산이 복잡한 것들은 앞에서 물어볼 겁니다.
우리는 활용형에서는 계산 자체가 지저분한 것들은 거의 안 물어볼 거야. 그럼 결국 핵심은 뭐다? 계산이 아니라 식을 구해주세요라는 것만 힌트고. 그러면 지금 이 문제 봐봐. 분명히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원이 있고 내접하는 직사각형에 대한 둘레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등장했네. 원의 둘레 혹은 직사각형의 둘레 등등등과 관련된 그 녀석을 구하고 싶은, 구할 수 있는 재료들만 다 필요한 거지. 너무 그림 못 그렸다, 그치?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에 대한 내용.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싶어. 그럼 승민아,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려면 직사각형에 뭐뭐 필요해? 가로와 세로. 그 가로와 세로가 지금 미지수로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으니까 너희들은 뭐부터? 문자부터 잡고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주면 되겠네? 주어져 있는 조건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뭐가 주어져 있어? 원의 반지름. 그러면 원의 지름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역할을 한다, 그치?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네요? 4. 아, 그러면 나와 있는 녀석을 가지고 식 하나 쓰고 가자.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예요? 16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누구에 대한? 둘레에 대한. 둘레는 뭐야? 2x, 2y잖아. 맞죠? 그 녀석의 뭐에 대한 내용? 최대와 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뭐 해줘야겠네? 아, 너희들이 이제 제곱의 합을 줄게. 그냥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봐. 이건 무슨 공식 써야 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바로 제곱의 합과 그냥 합에 대한 내용이잖아. 여기 앞에 있는 2, 여기 앞에 있는 2가 각각 A, B의 역할을 합니다. 맞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고개 들어봐. 다들 기본적인 교재인 라이트세는 너희들이 잘 하고 있어.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있잖아. 교육과정에 없다 보니까 사실 자세하게 물어보긴 좀 그런데 공식을 알려준 다음에 쉽게 공식을 알려준 다음에 문제를 낼 수는 있거든. 또는 그 앞에 서술은 1번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뭐 해버려? 증명해보세요라는 문제를 내버리고 나면 그 이 뒤에는 뭐 할 수 있겠어? 그 공식을 쓰는 문제 낼 수 있겠지. 그때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 풀어보세요. 뭐냐면 이거는 기본이야. 이거는 풀지 마. 1번은 풀지 말고 뭐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값을 뭐 예를 들어서 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 해보래? 2x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3y라는 녀석의 뭐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 됐지? a 자리에 2 들어가고 b 자리에 y 3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봐. 값은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 네. 나는 그동안 문제 좀 쓰고 있을게요.
답 나왔니? 나도 답은 모르겠다. 같이 한번 계산해 볼 거야. 답 일단 나온 사람 있니? 어떻게 풀? 몰라, 나도 해봐야 돼. 일단 풀긴 풀었어. 자, 같이 한번 해볼까? 너네가 이제 코시-슈바르츠 고등식, 부등식이라는 공식을 a제곱에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크거나 같다라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어디에 꽂혀버리냐면 두 번째 녀석 요거는 무조건 너희들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 요렇게 해서 앞에 a, b를 좀 고민을 하고 싶어. 근데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 뭐 붙여야 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1,1이니까 1x, 1y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는 얘를 반드시 이용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자리에 꼭 x제곱, y제곱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거든. 그냥 제곱의 형태 더하기 제곱의 형태면 돼.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야 돼? 2x의 제곱에 더하기 3y의 전체 제곱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공식에서의 x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2x요. 공식에서의 y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3y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녀석을 쓸 때 어떻게 해줘야겠어, 얘들아? 2x 일단 쓰고 3y를 쓰고 그 앞에다가 ab를 곱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맞추는 개수가 뭐야? 얘를 맞춰주면 돼. 얼마? 2분의 1과 3분의 1에 들어가시면 돼요. 알았나요? 그러면 a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2분의 1이 들어간 거지. 그 다음에 b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3분의 1이 들어간 거지. 이렇게 당신들이 풀어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야만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누구를 뜻하게 돼?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이니까 13이거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이지? 얼마야? 36분의 13이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x 더하기 y의 제곱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구하고 싶은 놈만 남고 나머지는 다 상수가 되거든.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 x 더하기 y의 범위를 찾으러 가자. 얘들아, 여기에서 항상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어? 제곱수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괜히 13의 제곱 하지 마세요. 어차피 루트 씌울 거잖아. 그렇지? 그럼 분모는 뭐가 되고 6이 되고 분자는 뭐가 되면 돼? 13이 되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6분의 13이 되면 됩니다. 답은 6분의 13이었어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장난치는 문제가 조금 등장할 겁니다. 이 문제 같이 좀 책에다가 뭐 써놓던가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내가 전에 얘기했었을 때 이거 얘기했나 안 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시간이 좀 쫓겨가지고 그때 자세하게 설명 못했거든. 공식을 쓸 때 기본적으로 얘를 제일 먼저 작성을 하세요. 제곱 안에 있는 놈은 내가 어떻게 제곱 앞에 있는 놈은 개수를 내 마음대로 조절 못해요. 알았죠? 반드시 제곱 안에 묶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두 번째로 쓰일 녀석이고 이거 쓰다가 A, B는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이 문제 잘 적어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 꼭 이런 식으로 많이 내더라. 계속 장난치는 거. 알았죠? 네, 저거 정리할 거 다 되면은 조금 시간 조금 줄 테니까 정리하고 다 되면은 남은 거 3개 일단 하고 마지막 3개 하고 뭐 진도 나갈게요. 우리가 15분 시작이었지. 20분 쉬는 시간인 거지. 됐어? 혁이 아니잖아. 됐어? 가자. 441번 갈게요. 에이, 얘는 쉽다, 그치? P라는 조건은 fx가 0이 아니라 그랬고 qx라는 거는 gx가 0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녀석은 곱해서 0이 되는 녀석.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fx가 0입니다. 또는 gx가 0입니다. 둘 중 하나만이라도 0이 되면 성립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녀석,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P가 아닌 녀석이 되는 거고 얘는 뭐야? Q가 아닌 녀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진리집합으로 가면 P 여집합에 Q 여집합이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 또는은 뭘로 가주면 돼? 집합과의 집합의 연산 법칙의 합집합이잖아. 맞죠? 집합의 연산 기호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P 여집합, 합집합, Q 여집합입니다. 이게 답으로 있으면 답으로 써주면 되고 없으면은
드모르간의 법칙 혹시 있는지 잘 확인하세요. 알았죠? 둘 중 하나가 답일 겁니다. 답 몇 번이야? 뭐가 있어? 몇 번이야 이게? 441번. 5번에 바로 있네. 요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알았지? 그 다음 443번 갈게요. 네. 일단 그렇지. fx가 0인 거는 얘는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0인 거니까 완전 반대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알았죠? not p, not q 맞아요. 그래서 여집합이에요. 다리야. 준비됐어? 네. 443 가보자. 443번 P는 절대값 X가 4보다 큽니다. 그럼 X는요? 4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그렇지. 얘는 X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다. 그렇지? X제곱이 그렇지.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Q는 R은 그대로 가면 되겠네. 3보다 작거나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에서 물어봅니다. Q이면 R이다. 즉 Q라는 녀석은 R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니? 라고 물어봤다. 그치? R은 뭐 가지고 있어?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 R이에요. Q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있어. Q가 R 안에 들어가니? 네, 들어가네요. 그러면 기억은 참 하는 거지. 됐죠? 나머진 니은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직선상에 표현해보면 금방 합니다. 여기서 좀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있나? 그나마 니은이 좀 짜증날 것 같은데? not Q가 귀찮잖아, 그치?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P라는 녀석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찾고 시작해야겠네? Q의 여집합을 찾고 시작해볼까? Q의 여집합은 뭐야? 마이너스 3과 3의 바깥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맞죠? 요렇게. 대현이 오케이? 그리고 등호가 있었으니까 여집합에서는 등호가 빠져야지. 그럼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표현을 해보자. 누구부터? P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까? P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 이게 P가 되고요. Q의 여집합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4보다 3보다 크다. Q의 여집합 안에 P가 들어가니? 네, 들어가네요.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지? 참이 되는 거지. 됐죠? 몇 번이야 이거? 443. 답은 2번. 디귿은 뭐 직접 한번 다시 해보세요. 알았죠? P의 여집합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그리기 쉬울 거예요. 그 다음 450번 가도 되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이 뭐야? 그렇지. P도 Q한테 빵, Q도 P한테 빵. 서로 빵빵. 그럼 뭐야?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거랑 이게 동시에 성립한다. 서로 부분 집합 관계에 있다가 무슨 집합이야? 서로 같은 집합을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P라는 놈의 진리집합으로 들어가 봐. X랑 Y의 절대값들이 같다. 크게 같다는 얘기는 뭐야? 진짜 똑같은 것도 있고 부호가 반대인 채로 같은 것도 포함을 하고 있을 거다. 그치? 근데 Q에는 뭐 있어? 제곱과 제곱이 같습니다. 얘도 똑같네. XY가 그냥 같은 것도 있고 XY가 부호가 반대면서 같은 것도 있네. 둘이 어때? 똑같잖아. 그러면 바로 기억은 참 하는 거고. 니은은 어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작거나 같다. 근데 지금 분명히 XY는 실수가 되어 있을 거야, 문제에서. 그래서 작을 수는 없으니까 0이 되는 것만 찾으면 되고 결국 P에서 나오는 진리집합은 뭐가 되겠어? XY가 모두 다 0인 것만 있게 됩니다. 근데 Q에는 어떻게 돼? 곱해서 0이라고 하면 둘 다 0인 것도 있기는 하다, 그치? 근데 어떤 것들도 있어? X는 0인데 Y는 0이 아닌 것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것들도 있을 거다, 그치? 집합의 포함관계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는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오직 뭐만 성립하네? 요것만 성립하는 거네. P는 Q이기 위한 필충이 아니라 무슨 조건? 충분 조건만 되는 거죠. 맞죠? 얘는 틀렸어요. 그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 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보다 큰 걸 말하는 거고 이항시키면 끝나네.
Q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전개해버리고 나니까 뭐야? 얘도 똑같네. 식 자체가 똑같잖아 이거는. 그치? 그럼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이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되는 거죠. 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같은 거지. 알았지? 다음 454번으로 갈게요. 450번은 주관식이었네. 기억, 디귿. 454번 갈게요.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습니다. P라는 조건은 2x-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Q라는 조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 그때 P가 not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래요. P가 필요 조건이다. P가 뭐 해야 돼? 총 맞아서 P가 나야 된다. 그렇지? 누구한테? not Q한테.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무슨 어떤 명제? not Q가 P한테 총을 쏘는 조건. 이 명제가 빵 참이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Q의 여집합이 P에 쏙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세요라는 얘기네. 각각의 집합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 Q라는 녀석의 여집합으로 갈 거야. not Q는 뭐가 돼?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등호 붙는 거 조심하고. 얘는 뭐 말하는 거예요? 1과 4 마마 붙여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Q의 여집합 찾았네. 그럼 이제 수직선상에다가 누가 Q의 여집합인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뭐 하도록? P에 쏙 들어가도록 P를 만들어 보자. P는 어떻게 되면 돼?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치? 어떻게 되면 돼? 덮어버리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덮어줘야겠다. 그치? 되니? 그게 P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 2분의 A. 그러면 누가 봐도 2분의 A가 누구보다는 4보다는 뭐 어디에 있다? 오른쪽에 있네.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등호 조건은 일단 등호 조건이 아니라 부등호 방향은 이건데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그렇지. Q의 집합이 4를 가졌지만 같아지게 되면 P도 4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성립하잖아요. 맞죠? P 안에 들어가니까. 둘 다 가졌으니까. 그럼 A의 범위는 뭐보다?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답이겠네요. 됐죠? 명쾌죠? 됐죠? 그럼 A의 최소값은 8이 되겠네. 그 다음 4, 5, 6 가볼까? 조금 빠르나? 괜찮나? 질문이 막 다 겹쳐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누가 이거 질문이면 그 다음 사람은 뭐 이게 질문이고 다 달라서 뭔가. 왜 칠판이 떴지? 자, 456번. XY의 범위가 좀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A와 B에 뭐 해달래? 대소관계를 물어본다. 대소관계는 다른 말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물어보는 거고 결국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였어? 둘이? 빼요. 뭐 나누는 것도 있고 제곱해서 빼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얘는 빼요. 빼는 게 가장 심플하겠다. 그치? A에서 B를 빼보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서 X제곱 Y제곱에 플러스 1을 뺐습니다. 마이너스를 보호 조심하도록 하고. 요거 보면은 뭐 할 수 있어?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얘들아. 그치? 너네 이거 인수분해 많이 해봤지? 그치? 이거 보자마자 사실 많이 해서 이거 바로 나오나? 그거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제일 좋고 혹시 바로 안 보인다고 해도 뭐 하면 돼? 문자 여러 개 인수분해 수학상에서 뭐라 배웠어? 차순 낮은 놈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럼 x도 1차고 y도 1차면 아무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 공통인수가 보일 거니까 인수분해가 끝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일단 인수분해 되는 형식인 것까지는 바로 눈치챘나? 그럼 뭐 해보자. 차수 낮은 놈이 없으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아무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봤어. 그러면 뭐가 보여? 공통인수 보인다. 그치? 그럼 뭐 해주면 돼? 1-y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끝. 되니? 그려놓고 뭐 하래? 대소관계 비교였지.
이 녀석 비교해보자. 자, x의 범위가 뭐였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았습니다. y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얘 양수야, 음수야? 제곱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다. 그렇지? 그런 놈을, 즉 1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뺐어. 그러면 양수. 물론 0은 될 수 있고. 두 번째 얘는 그렇지. 음수 쪽으로 가겠다. 그렇지? 0도 가능하고. 됐지요? 그럼 곱한 놈이 뭐가 됐어? 음수 또는 0. 그렇지? 그러면은 결론 A가 B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겠네. 됐죠? 답 몇 번에 있냐? 오케이, 4번에 있습니다. 마지막인가? 4, 6, 3. 잘하네. (463번) 약수의 집합입니다. 딱 봐도 왠지 집합에서 배웠던 그 약수 배수 얘기가 좀 이어질 것 같지 않냐? 교집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항 관계도 역시 중요할 거고. 그치? 가보자. P라는 녀석은 X가 아닌데? A8의 원소입니다. 뭐요? 8의 약수들의 원소에 대한 얘기야. Q는요? X 봐. X가 원소입니다. 누구의? AK의 원소입니다. 즉 K의 약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다. 그렇지? 됐지? 그때 뭐 하래?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들아, P가 Q한테 뭐 했다는 얘기야? 총을 쏘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럼 무슨 명제가 참인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인 거네.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는 뭐가 되는 거야? P가 Q의 부분집합으로 쏙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맞죠?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다고? 8의 약수들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K의 약수들에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 K의 약수들이 더 많이 있어야지. 8의 약수들보다. 더 많이 있기 위해서는 얘는 무슨 놈이어야 돼? 8의 그렇지. 배수. 예를 들어서 16 같은 게 돼가지고 8의 약수도 다 가지고 있고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잖아. 됐지요? 오케이? 포함관계. 그래서 8이 크냐 K가 크냐 뭐 이런 것들 잘 찾아주면 되고, 약수 배수의 포함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 있습니다? 약수 배수 관계 있습니다. 수가 커야 될지 작아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봐. 알았죠? 항상. 그래서 일단 K는 8의 배수입니다. 근데 뭐하래? K의 최소값이니? K의 최소값. A는 뭐예요? 8의 배수 중 가장 작은 값. 8이 되겠네. 두 번째 하나 더 있다. 그치? 뭐 해달래? 이번에는 필요 조건. P가 Q이기 위한 이번에는 누구? 필요 조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져오면 되니까 결국 뭐겠어? 8의 약수겠지. 8의 약수 중에 가장 큰 거. 또 뭐겠어? 8. 됐죠? B는 뭐예요? 8이 되는데 서로 그러네. K는 8이 아니라 그랬네. 왜 말 안 했어? 그럼 A는 뭐야? 8의 배수기는 배수인데 8 말고 제일 작은 배수 16. 그럼 B는 뭐겠어? 약수는 약수인데 8 말고 약수니까 4가 제일 크다. 그치?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0 나오겠네요. 됐죠? 단시 됐죠? 나 왜 껐냐?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자? 함수로 가보자. 자, 이제부터 수학화가 사실 좀 수학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겠지. 함수 갑니다. 함수. 얘들아, 함수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로서 함수가 뭐야? 영어 단어. 펑션. 그쵸? 뭐 어떤 기능. 그치? 쉽게 말하면 너네가 중딩, 이건 안 써도 돼. 중딩 때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니? 그치? 뭘 넣어주면
함수 fx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 이게 함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뭐 자판기라고 생각을 해봐. 아니면은 기계라고 생각을 해봐. 함수는 쉽게 말하면 하나의 기계예요. 리모컨 같은 기계. 조그만 기계. 야, 리모컨이 있어. 버튼들이 막 여러 개가 있다, 그치? 맞지? 여기 빨간 버튼이 하나 있어. 빨간 버튼을 딱 눌렀더니 TV가 켜집니다. 빨간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만 반복하면 그건 리모컨 제대로 된 거지. 그치? 근데 빨간 버튼을 눌렀어. TV가 켜졌어. 빨간 버튼을 한 번 더 눌렀어. 갑자기 채널이 올라가. 빨간 버튼을 눌렀더니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빨간 버튼을 눌렀더니 갑자기 HDMI2로 넘어갑니다. 그럼 그 기능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맞지? 함수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한 리모컨처럼 뭐 해야 돼요? 한 버튼은 하나의 기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파란색 버튼이 있어서 눌렀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건 그 리모컨 고장난 거 아니냐? 그치? 그게 바로 함수예요. 함수라는 거는 일단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집합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 집합 X에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원소들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여기도 원소들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한 개 이상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응이라는 거는 원소들끼리 연결시켜 주세요라는 걸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무렇게나 연결시키기만 하면 무조건 함수가 되느냐?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함수로서 또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즉 함수가 함수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조건인 거지. 아까 말했던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 하나만 좀 그리고 갈게. 결국 함수라는 거는 x라는 집합들이 있고 거기 안에 원소가 여러 개가 있을 거고요. 집합 y가 있고 여러 개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얘를 연결시켜주는 녀석이 f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밑에 아까 말했던 함수로서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자. 요 녀석들 전체 집합, 즉 집합 x를 우리 뭐라 불러?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두 번째, 집합 y 전체를 뭐라 부르냐면 공역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함수로서 제 기능을 했다고 칠 때 정의역의 원소들을 쭉 연결시키다 보면 모든 공역들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닐 거야. 일부 몇 가지 기능에 대응하고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얘가 TV 리모컨이라고 쳐봐. 오케이? 버튼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고 해봐. 뭐 채널 업, 채널 다운, 전원 버튼, 뭐 볼륨 업, 볼륨 다운 등등등의 기능이 있어. 그 중에는 뭐도 있고 에어컨 온도 있고 온도 업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아니? 업도 있고 막 있어. TV 리모컨들의 기능을 다 연결시키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 남는 원소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뭐 자판기 생각해도 마찬가지. 버튼들을 막 누른다고 해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음료수들이 다 나온 건 아니잖아. 오케이? 특정 몇 개의 음료수들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걸 의미해요. 그때 이 빨간색들, 대응을 받은 녀석들의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 함수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또는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이름을 잘 봐. 정의역에서부터 출발될 겁니다. 뭐? 정의되기 위해서는. 알았죠? 딱 두 가지에 대한 내용만 성립해주면 돼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거 빈 버튼 있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정의역에 모든 원소는
제 기능을 해야 됩니다.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알았죠? 뭔가로는 대응을 해야 돼. 근데 두 번째, 그 버튼이 어떤 기능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이 기능 저 기능을 다 한 버튼이 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는 뭐 해줘야 돼요? 공역의 원소로 대응을 하긴 하는데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만족시켜주는 대응을 우리는 함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뭘 물어보게 되냐면 집합도 처음에 뭐 물어봤어? 다음 중 집합인 거 아닌 거. 명제도 뭐 물어봤어? 다음 중 명제인 거 아닌 거. 그럼 함수도 뭐 물어보겠어? 다음 중 함수인 거 아닌 거. 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승민 씨 결석이군요. 자, 승민아. 지금 이 대응을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를 얘기를 해봐.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입니다. 알았죠? 왜? 함수이다 아니다는 정의역의 원소만 신경 써. 알았죠? 모든 정의역의 원소 3개가 다 대응에 참여했니? 네, 일단 가고 있죠.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원소는 하나로만 가고 있니? 네, 한 군데로만 가고는 있어요. 알았죠? 같은 기능으로 가잖아요.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얘가 한 군데로 출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랑 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윤혁 씨, 지금 내가 그리는 거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죠. 왜? 몇 번째 원소가? 세 번째 원소가 뭐 하고 있어? 두 군데로 가고 있잖아.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거야. 알았죠? 다음 마지막. 이거는 뭐 안 써도 된다, 얘들아. 뭐요?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렇지. 세 번째 원소가 대응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이런 녀석을 가지고 이제 함수이다 아니다를 따지러 가. 그러면 실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냐면 그래프를 줍니다. 함수의 그래프 아니지. 어떤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함수이다 아니다를 결정해 보세요라는 그래프 문제에서 함수야 아니야. 두 번째. 함수야 아니야. 세 번째. 함수야 아니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함수예요 아니에요? 함수예요. 두 번째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입니다. 얘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함수가 아니죠? 그렇지. 어떤 하나의 x의 원소는 두 개의 y 값을 갖고 있으면 이건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수학상에서 원의 방정식은 함수라고 안 불렀어. 그냥 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지. 알았죠? 얘들은 2차 함수, 1차 함수라 부르는 놈들이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도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 알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도 여기 있는 것도 상관없이 어느 하나만이라도 두 개의 y의 원소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함수가 아닙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런 함수이다 아니다 고르는 형태의 문제 뭐야? 쉽게 풀 수 있겠죠? 됐지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이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생각해봐. 얘들아. 서로 똑같은 함수인 걸 찾아봐라고 했을 때 진짜 생긴 게 똑같으면 무조건 함수가 같냐? 그거는 맞겠지. 맞지? 근데 생긴 게 다르다 그래서 다른 함수라고 할 수 있어? 기능만 똑같이 하면 똑같은 리모컨 아니야? 맞죠? 자, 갑니다.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함수의 정의를 잘 생각해봐. 함수의 정의는 집합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말하고 저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키면 무조건 함수라고 합니다.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생겨야만 똑같은 함수예요라고 하지 않아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생긴 거는 다르더라도 둘은 같은 함수일 수 있습니다. 왜요? 똑같은 정의역을 가져주면서 각각 똑같이 대응하기만 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0과 1을 가졌다고 쳐봐. 또는 뭐 마이너스 1과 0과 1을 가졌다고 쳐봐. 둘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같은 함수 맞죠? 왜?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1 나오고 0 넣어주면 0, 0 나오고 1 넣어주면 1, 1 나옵니다. 똑같은 기능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기능 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뭐다? 일단 버튼들은 똑같이 생겨야지. 똑같이 있어야지, 개수가. 이 리모컨은 3개의 버튼이 있고 이 리모컨은 10개의 버튼이 있어. 그럼 다른 거지. 맞지? 똑같은 누구? 정의역을 가져야 돼요. 뭐 x에서 y로 가는 함수와 u에서 v로 가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첫 번째 뭐부터 같아져야 된다고? x와 u라는 집합은 서로 같은 집합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오케이? 여기요 헷갈리면 그냥 이거에 대하여라고 합시다. 뭐 하자? 함수 f에 넣든 g에 넣든 어때야 돼? 둘이 똑같은 값이 나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하여. 됐죠? 그것만 같아지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았죠? 생긴 게 다르더라도. 알았지? 알았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뭐 공역도 같아야 됩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공역 때문에 함수가 다를 리는 없으니까. 알았죠? 정의역이 같아지면 공역은 자동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알았지? 오케이? 넵. 이게 바로 이제 서로 같은 함수에 대한 내용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쉬기 전에 할 내용은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냐면 함수의 종류들이 남았는데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거든? 요거까지 설명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고 마지막 내용 설명하고 마칠게. 알았죠? 자, 첫 시간은 1부는 전부 다 개념 설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수의 종류. 여기서 말하는 함수의 종류는 뭐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함수의 종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함수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1대1 함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쉬운 거. 상수함수가 있고 항등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대1로 만나야 돼요. 얘들아, 이거 1대1 함수 맞아? 아니야. 이거 함수는 맞았잖아. 그치?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었고. 저 첫 번째 녀석 1대1 함수 맞아? 아니에요? 1대1이 뭔지 알지? 1대1 맞아? 아니에요? 아니죠. 요 놈 지금 두 놈이랑 상대하고 있잖아. 이건 1대1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 1대1 함수는 어떤 거겠어? 얘가 여기, 얘가 여기, 얘가 여기 1대1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를 1대1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즉 뭐냐면 서로 다른 정의역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가야 돼라는 거지. 같은 곳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식으로만 쓰는 거야. 그래서 x1과 x2가 다르다 이면 뭐라고 써줘요? 함수에 넣었을 때 나오는 값들 fx1과 fx2가 뭐하다? 다르다라고 써주면은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공역의 원소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았죠? 얘 빼고 개수 맞는 놈들끼리만 봤을 때 1대1이면 말 그대로 1대1 함수라 부릅니다. 근데 1대1 함수는 이름 비슷한 누구 있어? 1대1 대응이 있지. 얘가 바로 이거는 1대1 함수는 맞아.
같은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라고 한 예시고, 그럼 1대1 대응은 어떤 놈이냐면 이런 놈을 1대1 함수도 맞지만 1대1 대응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뭘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인 것들 중에서 따지러 가는 겁니다. 하나의 조건을 더 만족시켜주면 돼. 뭐냐면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이 네 개가 공역이었지. 치역이 뭐야 얘들아? 요 세 개만 치역이지. 근데 여기서는 이 세 개가 공역이었지. 이 세 개가 치역입니다. 그 두 개가 바로 1대1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같아지면 된다? 모든 공역의 원소들은 전부 다 대응에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그게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예요. 알았음? 그럼 다음 중 1대1 함수인 것, 1대1 대응인 것 찾으세요. 막 이런 문제들도 또 등장하겠네. 됐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대1 대응입니다. 수학 하만 벗어나는 순간 사실 1대1 함수는 거의 안 보게 될 거야. 알았지? 수학 하에서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을 열심히 구분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1대1 대응이 훨씬 중요해져요. 오케이? 그 중에 하나 오늘 배우게 되거든. 1대1 대응은 졸라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고3 때까지 계속 만날 녀석이에요. 이름만 살짝살짝, 표현하는 방식만 살짝살짝 바뀔 뿐 1대1 대응은 계속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았지?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함수, 항등함수인데 얘들아 상수가 뭐야? 상수? 숫자. 그게 고정된 하나의 수. 그치? 그리고 이제 컨스탄트. 이 영어로 뭐야? 일정한. 뭐 이런 거잖아. 상수를 C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컨스탄트의 약수예요. 약수? 약자예요. 그래서 C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학교생들은 보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아무튼 상수는 일정한 하나의 수, 하나의 값을 의미하는 게 상수입니다. 얘는 뭐냐면 y는 k 아니야. 알았지? y는 k가 아니라 fx는 k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오케이? x에 무엇을 넣든 항상 상수 k가 나오는 거 라는 의미야. 그게 이거 아니야? 이거는 한 예시일 뿐. 자, 얘들아 보고 들어봐. y는 3. 승민아, 이거 상수함수야 아니야? y는 3이라는 함수에 x에 1 넣어봐. 뭐 나와? 2 넣어봐. 뭐 나와? 상수함수 맞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거 상수함수야 아니야?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역의 범위를 딱 한정 짓는 순간 얘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y는 k라고 설명 안 하는 이유야. y는 k라고 해놓으면 너희들은 y는 1, y는 2, y는 3, y는 10 이런 놈들만 상수함수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정의역의 범위를 딱 조절하는 순간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1 나오고 1 넣어줘도 1 나오네. 항상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항상 똑같은 1이 나오네. 그러면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알았죠? 네.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f라는 함수에 x를 무엇을 넣든 항상 k가 나옵니다라는 의미예요.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항등함수는 뭐야? 항등이 뭐야? 항상 똑같다. 나오는 y값들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항상 상수가 나온다라는 의미로 상수함수고, 항등함수는 뭐냐면 fx는 x예요. x를 넣으면 x가 나오는 거.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는 누구? 대표적인 누구? y는 x 같은 놈이 바로 항등함수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항등함수는 무조건 y는 x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y는 x제곱이라고 해도 얘도 항등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의역의 범위를 0과 1로 지워버리면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잖아.
그렇게 해도 항등함수 맞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y는 x가 아니라 이것도 fx는 x라고 불러주는 이유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함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정리였어요. 정의에 대한 설명이었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울 거고, 이 정의와 관련된 내용은 쉬었다가 문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보고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갑시다. 알았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오, 4번입니다. 자, 21번은 쉽지? 함수인 걸 찾으세요라고 해서 그래프를 줘버리면 어떤 거 그려보면 돼? 보조선으로. 아무데나 요거 그어보면 됩니다. 만나는 게 오직 몇 개만 존재하도록 하나만 존재하도록. 그래서 몇 번만 기억만 틀렸을 거야. 왜? 함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없는데 긋지 말고 여기 쫙 그어보면 어때? 모든 점들이랑 너무 무수히 많은 점들이랑 만나고 있다. 그치? 그럼 함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x값 하나에 의해서 y값들이 너무 많이 대응하고 있어. 그럼 함수가 아니다. 그치? 그런 보조선 하나 그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누구? 522번 같은 식으로 나왔을 때 너희들이 푸는 거. 정의역 x가 주어졌습니다. 그놈들이 뭐 하면 돼 얘들아? 대응에 다 참여하면 돼. 그때 넣을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공역 y를 보고 뭐를 찾아주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니 없니만 봐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예를 들어서 몇 번? 보기 1번은 식을 보면은 1차 함수잖아 라는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그리고 정의역 1부터 3까지 넣을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니지. 왜 아니야? 예를 들어서 x에 뭘 넣어주면 3 넣어주면 y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없어. 공역에 없거든. 갈 곳이 없잖아. 3 넣으면 4 나오잖아요가 문제가 아니라 4가 나와야 되는데 4가 없다라는 게 힌트예요.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뭔지 알겠어? 요? 네. 그러면 2번 틀렸지? 왜? 3 넣어주면 9가 나와야 되거든. 3번도 틀렸지? 왜? 3 넣어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4도 공역에 없거든. 4번은 맞고 5번도 틀렸죠? 왜? 또 3 넣어주면 뭐가 문제야?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9가 없거든. 전부 다 3만 확인을 하면 끝나겠네. 맞지요? 그게 바로 함수이다 아니다를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공역의 범위에 의해서. 갈 곳이 없어지면 뭐야? 함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도 나와. 뭐? 정역을 유한계의 원소로 주기도 합니다. 공역도 유한계의 원소로 주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때 fx라는 것은 함수일까 아닐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함수 아니야. 아니죠. 왜? 3 넣어주면 9가 나와야 되는데 9가 없거든. 갈 곳이 없잖아. 그런 식으로 찾아주는 거예요.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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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냐고? 네. 자, 그럼 함수이다 아니다 정도는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형 5번 잠깐 가봐. 이제는 뭐 물어보니 똑같아. 그래프를 주고 나서 뭐 해요? 함수인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다음 중 1대1 함수 찾기. 536번.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것 찾기. 기타 등등등등 물어봅니다. 알았죠? 535번 풀어보세요. 535번입니다. 뭐야?
자, 답은 몇 번? 3번. 기억과 리을입니다. 뭐야? 4번 누구야 방금? 어떻게 정반대로 찾았어? 뭐야? 1대 함수가 아닌 거 찾았어? 아, 잘했어. 자, 보자. 보기 들어봐. 문제 뭐예요? 1대1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주세요. 그렇지? 자, 아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뭐 찾는 거? 함수인 것 찾기 했었던 거는 보조서 뭐라 그랬어? 요렇게 생긴 거 그거 뭐라 그랬었지? 그때 뭐 하면? 모든 점에서 하나에서 만나면 함수입니다. 맞죠? 그럼 이번엔 누구? 1대1에 대한 얘기입니다. 1대1인 거는 뭐 해주면 돼? 옆으로 보조선 그어봐봐. 그게 바로 1대1 함수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공역의 원소는 두 개의 x값과 대응하고 있네요. 그치? 두 개의 x가 같은 곳으로 가고 있잖아. 맞지? 그게 1대1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지. 알았니? 뭐 이거 뭐 세로로 그으세요, 가로로 그으세요.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걸 그으면 되는지를 잘 고민을 해봐요. 얘 함수, 1대1 함수 아니죠? 함수는 맞지만 얘 1대1 함수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은 틀렸어요. 답은 기억과 리을입니다. 그래프로 주어지면 둘러기 쉽게 할 수 있겠죠? 알았죠? 됐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누구 찾으러 갈 거냐면 함수 값들은 쉽게 찾을 거고 정의역, 치역은 쉽게 구분을 할 거고 요런 거 이제 좀 어려워할래나? 530번. 얘들아, 먼저 527번은 그냥 내가 풀어버릴게. 거기 들어봐. 527번은 뭐야? 정의역이 주어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공역의 범위 AB 사이의 범위입니다. AB를 구하시오. 공역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다. 맞지? 지역. 맞죠? 정역은 X 뭐 한다?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걸 넣을 수 있어. 어디에다가? 함수 y는 마이너스 3분의 x 마이너스 에다가 그때 나오는 누구를 찾아주세요? 치역을 찾아주세요입니다. 뭐 해주면 돼? 너희들은 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지. 맞지? 근데 그거는 무조건 그렇게 나오나? 그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 이차 함수라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값을 넣어서 뭐 찾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녀석들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가세요. 얘 무슨 함수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차 함수다. 그치? 그럼 어떻게 생겨? 이렇게 생긴다. 그치? 정의역 어디? 마이너스 10부터 어디까지? 8까지 넣을 수 있다. 그치? 그동안의 y좌표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나오고 있겠네. 맞니? 그래서 8이라는 게 시작을 나타내고 마이너스 10을 넣었을 때 끝을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구간의 양끝값을 넣어줍니다. 범위에 정의역의 양끝값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생각하세요. 알았죠? 그럼 8 넣어주고 마이너스 10 넣어주기만 하면 답은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뭐 2차 함수 이런 것들도 역시 비슷하게 갈 수 있어요. 자, 530번은 풀어보세요. 일단 이거 답이 뭐지 그래서? 엥? 어. 엥? 4인데? 2야? 양수팔이었구나. 어쩐지 뭐 이상하다 했다. 난 마이너스 8을 넣었어.
됐나요? 네, 가자. 자, 치역의 모든 원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치역으로서 가능한 것은 누구? F-1과 F0과 F1. 그래서 F-를 구해주면 얼마 나와요? A-1. F0은요? 0. 얘는요? 근데 여기서 사실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집합이거든.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할 때 만약에 마이너스를 넣었어. 뭐 예를 들어서야 3 나온대. 얘 넣어봐. 3 나온대. 얘 넣어봐. 1 넣었는데. 그러면 원소의 합 얼마야? 3, 3, 1 더해서 7이 아니라 치역은 1과 3이잖아. 그치? 그러면 원소의 합 4 나옵니다. 맞죠?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너네가 얘를 치역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A-1과 0과 A 플러스 1의 합이에요 라고 해서 2A. 근데 그게 4가 되고 싶어. 따라서 A는 2. 이렇게 하고 끝을 내는 게 아니라 혹시나 A 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 하나를 제외시킬 수 있어야 된다. 뭐? 치역을 실제로 다시 한번 구해봐야 돼요. 알았죠? 알았지? 네. 혹시 아니 2, 1, 1이 나와서 합은 4가 나오고 있었을지. 근데 실제 치역은 1과 2니까 3이 합이 4가 맞아? 아니잖아. 3개를 그냥 더했더니 산 거잖아. 그거는 구분하셔야 된다고. 알았지? 뭐 혹시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고 나서 무조건 끝 이게 아니라 치역도 뭐예요? 집합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원소들은 중복해서 더해주면 안 됩니다. 알았지? 지금은 A가 하나 나오니까 상관없고 그 정도는 라이트 셈이니까 그 정도는 밖에 안 나오긴 하겠지만. 알았니? 네. 자, 그럼 이제 서로 같은 함수 유형 4번으로 넘어갔는데 아까 얘기했었지. 서로 같은 함수는 생김새가 똑같아지면 무조건 서로 같은 함수가 되겠지. 근데 식이 다르더라도 식의 생김새가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 될 수 있다. 맞지? 누구를 조절해버리면? 정의역을 조절해버리면. 맞죠?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531번은 어떻게 푸는 거야? 식을 똑같이 맞추겠습니다가 아니다. 그치? 맞지? 531번은 어떻게 풀면 돼? 정의역이 0과 1밖에 없으니까 531번은 내가 풀게요. 정의역이 0과 1밖에 없으니까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ax 플러스 2냐? gx는 어떻게 생겼어? x제곱에다가 이거야? 생김새를 똑같이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0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고 1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아지도록 합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F0은 G0 뭐야? 2는 B 두 번째 F1은 G1 이거를 만족하면 된다 그치? 됐죠? 그래서 B 자리에 2 넣어주면 A도 찾아져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함수가 되도록 뭐 해보기? 정의역의 원소나 또는 함수의 개수 파악하기 문제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몇 번? 534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도 라이트 센이라서 이렇게 물어봤지 실제 학교 시험이나 실제 내신용 대비서인 센 정도까지만 봐도 이렇게 안 물어보거든. 뭔 말인지는 좀 이따 설명할 때 잘 들어요. 와 놀래라 씨. 뭐야? 근데 박살났어. 풀어도 되니? 집합 몇 개나 어디? 자, 거기 들어봐요. 거기 들어봐요. 자, 가자. 일단 f와 g라는 함수가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똑같은 y 값이 나오면 된다. 그렇지? 그래서 x 제곱에 넣었을 때랑 x 더하기 2에 넣었을 때가 뭐 하면 돼? 같아지면 되다 보니까 이거고 1과 2 마이너스입니다. x는 누구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집합 x를 구하시오가 아니라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봤다면 너네가 두 개라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할 것 같지 않니? 원소의 개수를 찾아버리고 나서 원소의 개수를 답으로 써버리는 실수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집합에서도 내가 설명했었을 거야. 집합의 개수를 묻는 거랑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건 다르다라고. 오케이? 그래서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였다면 이 두 개를 가지면 돼. 근데 꼭 두 개를 다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돼. 마이너스 1과 2로만. 그래서 뭐 2에 몇 승계? 두 개, 2승계. 맞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근데 공집합은 아니라 그랬거든. 그치? 공집합이 아닌 x라 돼 있거든. 그래서 공집합 하나 제외해서 3개예요. 지금은 근데 라이트 셈이다 보니까 너희들이 집합을 찾으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찾다 보니 3개가 나오거든. 근데 그냥 물어봤을 때 실수하지 마세요. 알았죠? 원소의 개수를 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지? 실제 수학 하를 너희들이 내신 대비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뭐 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쉬운 거 하나 더 할 건데 여기서 학교 시험 역시 단골 손님 중 하나가 몇 번이냐면 저기 544번이라던가 혹은 546번 같은 문제 학교 시험 단골이에요. 오케이? 544번에서 원하는 거는 544번에서 원하는 거는 사실 1대1 함수나 1대1 대응까지 추가로 섞고 정역의 원소까지 섞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잠깐만 그 문제가 있나 한번 찾아만 볼게. 어디 있지? 있나? 있나? 아, 없다. 라이트 쌤은 내신용은 아닌 것 같아. 있다. 607번. 핵심 문제는 607번입니다. 풀어보세요. 풀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 한별이는? 잘 모르겠어? 다은이는? 잘 모르겠어요. 푼 사람 없어? 자, 보여드려 볼래요? 자, 그러면 544번을 내가 먼저 설명할게. 왜 544번은 기본인데다가 학교 시험용이 아니냐면 항등과 상수만, 이거는 책 안 봐도 돼. 너무 쉬운 거라서. 자, 항등과 상수만 물어보면 그건 너무 쉬운 문제야. 왜? 항등함수가 뭐야? 분. 항등함수는 fx는 x,
3 넣으면 3 나오고 4 넣으면 4 나오고 5 넣으면 5 나오는 놈이거든. F5는 뭐예요? 5예요. 항상 제일 쉬운 거는 항등함수입니다. 무조건 뭐가 나올지 알고 있거든. 알았지? 근데 그놈에 의해서 상수함수가 나오지. 근데 상수함수는 뭐야? 항상 똑같은 y 값이 나오거든. 5를 넣어서 5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모든 x에 대해서 g는 뭐가 나올 거야? 5가 나올 겁니다가 뻔해져요. 알았죠? 답은 6이야. 그래서 그러면 607번 풀 때도 어디서부터 출발하라는 얘기야? 항등과 상수에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알았죠? 항등함수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상수는 상수값, 똑같은 일정한 값이 나오는 거. 알았죠? 그래서 G6은 뭐겠어? 또 있나? G4는 뭐겠어? 그렇지. 항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상수함수로 넘어가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 fgh에 대한 얘기였거든. 맞죠? 그럼 이제부터는 뭐 한다? hx라는 상수함수는 뭐가 나오는지 한 번만 판단해주면 되니까 굳이 갈 거 없고 1대1 함수는 있잖아. 너네가 옆에다가 뭐 해주세요? 그려주세요. 요 그림을. 그리면서 풀어야 돼. 1대1이라는 거 잊지 말고. 만약에 2가 4한테 갔으면 나머지 3개는 4한테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것만 잘 염두에 두면 돼. 잘 봐. f에 2라는 것을 넣었어. 그치? 근데 그놈은 6보다 조금 큰 놈 나와야 된대. y좌표로서. 누구밖에 없어? 8밖에 없잖아. h6이 0일 수는 없거든. 공역에 또는 치역에 0은 없잖아. 맞죠? 그럼 얘는 오직 뭐밖에 안 되네. 8로밖에 못 가고 얘는 뭐가 나옵니다? 2가 나옵니다. 어머, 상수함수 찾았다. 상수함수는 무조건 항상 2가 나오는 놈이거든. 그럼 1대1 함수. 뭐? 1대1 대응인가? 1대1 대응. F는 어디로 간다? 2에서 8로 가는 거 하나 찾았습니다. 됐죠? 그럼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요거 풀어봐. 한 번도 언급 안 됐던 얘네들에 대한 얘기인데 F8은 뭐보다? 4보다 커야 된다. 그치? 4보다 큰 놈 누구 있어? 6, 8밖에 없었는데 8은 이미 썼거든. 그럼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6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가 6이면 F6은 2였겠네? 그럼 F4는 4밖에 안 남았네? 하고 완성을 하는 거야. 알았지? 좀 생각을 해야 돼. 어려워. 학교 시험 단골이에요. 알았죠? 607번 내가 왜 먼저 풀어줬는지 알겠지? 숙제 말고. 어차피 질문 나올 가능성이 커. 요거 하나 연습해가지고는 이거 못 풀어요. 그래서 미리 내가 풀어준 겁니다. 집에서 꼭 별표 쳐놓고 다시 한번 풀어보기를. 알았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답은 뭐야? 이게 4였지? F4는 4였지? 답은 10. 그렇지. 10 나오겠네요. 됐나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35분 남았니? 여기까지 됐니? 쉽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누구 남았냐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유형 8번. 자, 546번은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요거 하고 나서 마지막 개념 설명할 겁니다.
가볼까? 풀었나? 어이구 허리야. 답 남은 사람 3번입니다. 그렇죠? 자, 거기 들어봐요. 너희들이 앞으로 요번 단원에서 또 만나고 수학 하가 끝나는 경우의 수에서 또 만나고 그리고 나서 확률과 통계를 하는 사람들은 확률과 통계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또 나오거든. 거기에서 또 만납니다.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함수의 정의가 뭐야?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대응의 정의가 바로 함수거든. 맞죠? 그 녀석의 개수야.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쉽게 생각하면 대응의 개수란 얘기는 대응시킬 수 있는 가지수, 경우의 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방법의 수지, 쉽게 말해서. 오케이? 정의역 x와 공역 y의 원소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판단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냥 함수의 개수도 함수의 개수고 1대1 대응도 함수잖아. 함수의 개수고 얘도 함수의 개수예요. 대응을 시켜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다 떠올려 보세요라는 얘기야. 1, 2, 3에서 1, 2, 3이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찾고 싶어. 그냥 함수의 개수를 찾아보자. 만들 수 있는,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모조리 다 찾아볼게요. 첫 번째, 함수의 개수입니다. 1이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 아무데나 가기만 가면 되잖아. 세 가지 중 하나. 2가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3도 마찬가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에요. 몇 가지? 27가지. 두 번째, 1대1 대응의 개수를 판단해보자. 1대1 대응은 반드시 하나로만 가야 됩니다. 그리고 1이 만약에 1로 갔다면 2는 그곳으로 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였어. 세 가지 중 아무데나 한 가지로 갔어. 그럼 남은 공역의 원소 몇 개 있어? 2개밖에 없잖아. 맞죠? 그럼 얘는? 그래서 얘는 뭐예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됩니다. 몇 가지? 6가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뭐냐 얘들아? 상수함수가 뭐야? 항상 1 넣든 2 넣든 3 넣든 그렇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니까 1, 2,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올래? 2가 나올래? 3이 나올래라는 세 가지 방법밖에 안 나와요. 맞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 1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아무데나 가면 되지. 근데 2는 얘랑 똑같은 놈으로 가셔야 됩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1이 간 곳으로 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 그래서 3, 1, 1로 해도 되고 그냥 세 가지를 몽땅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 여기로 갈래입니다. 알았죠? 그럼 번외로 뭐야 이거? 항등함수는 몇 개게? 항등함수는 몇 개게? 그렇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그거 말고 없잖아. 맞죠? 방법은 오직. 다시 뭐라고? 상수함수는 1대1이 아니지. 3대1로 만났잖아. 네. 그냥 함수지 그거는.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상수함수는 따로 있고 항등함수는 1대1 함수에 1대1 대응이 있는데 그 안에 항등함수가 있는 거지. 알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항등함수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아무튼 일단 크게 상관은 없고 왜냐면 공역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근데 일단 공역의 범위를 신경 안 쓴다 치면 1대1 대응이 한 종류. 정확하게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 들어가면 안 된다. 알았지? 공역의 범위, 공역이라는 집합을 신경 안 쓰면 1대1 대응으로 치긴 쳐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승민이 됐니?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누구로 넘어가자? 합성함수로 넘어갈 건데요.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함수를 섞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합성함수라는 거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합성이라는 단어, 뭐 합성수지, 합성 플라스틱, 기타 등등등등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섞어서 하나의 재료를 만들어버리는 게 합성이다. 그치? 맞죠?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두 가지 이상의 함수를 섞어서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섞는다는 게 뭐냐면 자, 와봐.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f라는 게 있다고 쳐보자. 그 다음에 y에서 g로 가는 함수 g가 있다고 해보자. 그걸 이제 섞어서 그러면 x라는 집합에서 결국 최종적으로 z로 끝나는 함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합성함수예요. 알았죠? 두 함수 f와 g를 합성해서 만든 함수를 나타내는데 그놈을 나타내는 기호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는지 잘 보자. 일단 여기에 원소 누구 있어요? 스몰 x가 있어요. f라는 함수에 집어넣었어. 뭐가 나와? 뭔가 y가 나온다고 해보자. 물론 그 y는 뭐야 얘들아? f라는 함수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다. 그치? 그리고 y라는 값을 g에다 넣었을 때 z, 스몰 z가 나온다고 해볼게. 그놈은 뭐냐면 g라는 함수에 뭘 넣은 거야? 결국 y를 넣은 거지. 근데 y가 뭐였어? fx였거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결국 합성함수는 뭐다?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간 꼴을 나타내요. 자, 뭐냐면 잘 봐. fx라는 함수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이라고 해볼게. gx라는 함수는 x 더하기 1이라고 해볼게. 자, g 안에 f 안에 2를 넣어봐. 뭐가 나오니? 라고 묻습니다. 그거는 뭐부터 계산하면 돼? 안쪽에 있는 녀석 f부터 먼저 연산해. 그럼 뭐 나와? 4 나오지. 그 나온 4를 한 번 더 어디다 넣어주면 돼? 그렇지. 밖에 있는 함수에 넣어주면 돼. 뭐 나와요? 5 나옵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기호로 살짝 약식으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g, f 순서 그대로 하나의 함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뭐로 물어본다? g 합성 f에 2를 넣으세요라는 얘기는 둘 중에 누구부터 연산? 뒤에 것부터 연산하는 겁니다.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것부터. 그냥 괄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았지? 바로 뭐 넣어주세요? 2라는 놈을 f에 넣어주세요 라는 얘기야. 그럼 뭐 나와? 4 나오는 거지. 그 나온 놈을 한 번 더 어디다 넣으세요? g에다 넣으세요. 얼마 나와요? 5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승만이 됐니? 그래서 합성함수는 뭘 나타낸다? 자, 동그라미라는 기호로 나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연산하는 놈이 뒤에 있어? 앞에 있어? 먼저 연산하는 게 뒤에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부터 연산이야? F. F부터 연산이니까 G 합성 F라고 읽어주고요. F라는 놈이 뒤에 가 있습니다. 함수. 알았지? F라는 함수. XF라고 했었어? 오프. 이상합니다, 애들이 지금. 자, 됐냐? 됐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너희들이 벌써 뭐 할 줄 알게? 합성함수라는 함수에 대해서 값은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 이미 벌써 할 줄 아는 거야. 알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성함수라는 그 함수의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G합성 F의 X를 찾아보세요라는 합성함수의 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거든. 그건 어떻게 하면 돼? 똑같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요. X를 어디다 넣어봐? F에 넣어봐. 뭐 나와? X제곱. X제곱이라는 놈을 어디다 넣어봐? G에다 넣어봐.
뭐 나와? 그렇지. 알았죠? 뭐 한 건지 알겠어? 자, 다시 혁. fx라는 함수는 좀 쉽게 갈까?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입니다. gx라는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함수예요. g 합성 f라는 함수의 식을 구해보시오. 어떻게 하면 돼? 다시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합성함수. 그런데 그래서 식을 구하면 뭐냐고. 이런 식으로 하나로 표현을 해보라고. 합성을 해보라고. 이거는 합성을 하겠습니다라는 기호잖아. 합성을 해봐. 뭐 나와? 더한다고? 더하면 된다고? 뭔 소리예요? 자, 얘들아 뭐 나와? 그래. 뭐 굳이 전개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 g라는 함수 안에 fx를 넣어야 되잖아. fx가 뭐야?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거든. 그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를 어디다 넣으세요? g라는 함수에 넣어주세요. g라는 함수에 x 자리에 얘를 넣는 거야. 뭐 나와? 요게 나오는 거야. 알았지? 식 구할 수 있겠어? 한별씨 됐나요? 그럼 답은 뭐야? 아까 승만이가 얘기한 대로 요게 나와요. 알았죠? 됐죠? 그래요. 한 번만 더 할까? 아니, 좀 이따 문제 풀자. 책 문제로 한 번 더 해보자. 알았지?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뭐 할 줄 알아? 벌써 합성함수에 대해서 뭐도 구할 줄, 이건 안 써도 돼. 뭐도 구할 줄 알고, 값도 구할 줄 알고, 뭐도 구할 줄 알고, 식도 구할 줄 압니다. 합성함수에서 물어보는 거는 딱 두 가지냐?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래프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얘는 실제 교육과정을 들어갈 때, 시험 대비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최종 버전으로 설명할 거예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지금부터 할 게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 지금 합성함수에 대한 건 뭐 할 줄 안다? 다 할 줄 아는 거야. 성질만 빼면. 알았지? 자, 합성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성립하는 성질 딱 두 가지 있으면 쉬워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하면 되는데 뭐냐면 합성함수라는 녀석은 자, 너희들이 집합의 연산에서 배웠던 연산 법칙,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뭐죠? G합성 F면 F합성 G랑 같아진다라는 게 교환 법칙이다. 그렇지? 같아질까 달라질까? 달라요가 합성함수의 성질입니다. 즉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알았죠? 왜요? 위에 있는 함수 가지고 얘를 한번 들어보자. 얘는 귀찮으니까 얘로 갈게. 알았지? 자, 방금 구했던 거 한 번만 더 해볼까? G 합성 F를 구해보자. 얘는 fx를 먼저 연산해서 그걸 g에다 넣으라는 얘기다. 그렇지? g라는 함수는 뭐였어? 뭔가가 들어오면 그놈에다가 1 더하는 함수가 g였는데 뭐가 들어왔어? fx. 누구요? x제곱이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x제곱 더하기 1이죠. 근데 f합성 g를 한번 구해볼까? 그럼 얘는 뭐야? g부터 먼저 연산한 다음에 그렇지 f에다 넣는 거다. 그렇지? f는 무슨 함수야? 뭔가가 들어오면 제곱하는 함수야. 근데 뭐가 들어왔어? x 더하기 1이 들어왔어요. 맞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고 승민이? 어이 똑똑하구나. 그래서 둘이 같아 달라? 다릅니다. 물론 항상 다른 것은 아니야.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참거짓도 물어봅니다. 알았죠? 근데 그거는 비주류고 G합성 F랑 F합성 G가 같아지도록 성립하도록 식을 완성하는 문제가 등장해요. 오케이? 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환법칙 나왔으니까 뭐도 나와야지. 분배법칙과 뭐 결합법칙. 근데 분배법칙은 집합의 연산기호가 달라야 되잖아. 합성기호 하나만 줬어. 분배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누구?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해볼까? 결합법칙 성립해요 안 해요?
오모 요겁니다. 성립해요 안 해요? 이거는 성립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연산기호를 괄호를 풀어버리세요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냥 뒤에서부터 연산하면 돼 라고 쓰이기도 하고 얘는 근데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더 많이 써요. 알았죠? 알았죠? 괄호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도 되고 뒤에서부터 해도 된다니까. 결국 괄호의 의미가 없잖아. 먼저 연산하는 게 뭘 연산하든 상관없잖아. 그래서 뒤에서부터 축축축축 가는 거지. 물론 요 둘이 자리를 바꿔버리면 안 되지. 그건 교환 법칙이니까. 자리는 안 바꾼 상태에서 이거부터 할래, 이거부터 할래는 뭐부터 하든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네. 예를 들어서 어느 문제에서 쓰이냐면 이거야. 이건 안 써도 된다. 자, 뭐냐면 이게 들어가는 문제를 보여줄게. F 합성 G를 줍니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래요. HX를 줍니다. 3X 마이너스 1이래요. 구하래요. 누구를? F 합성 G 합성 H에다가 3을 넣어보래요.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습니다. 풀 수 있어 없어? 지금 상태로는. 못 풀죠? 그래서 뭐 합니다? 합성의 순서를 바꿔버릴게요. 위에 걸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같아 달라. 흰색이랑 노란색이랑 같아 달라. 같아집니다.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돼? 3을 H에 넣어주세요. 그 나온 값을 한 번 더 F 합성 G에다 통째로 넣는 거야. 알았니? H3 구해볼까? 얼마야? 8. 8을 어디다 넣으라고? F 합성 G라는 함수에 넣어볼게요. 넣어봐. 오씨. 64i 더하기 16. 그러네. 83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냥. 알았죠? 어려운 거 없다, 그치? 어려운 거는 지금부터 나옵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역함수 하지 말까? 하자. 하지 말자면 그럼 해야지. 잠깐만, 너네 CRT 봐봐, CRT. CRT 봐봐, CRT. 내가 역함수 넣었을 텐데. 넣었으면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안 넣으면 마지막 두 문제만 들어갔어요. 이거 검수야? 그러네. 두 문제만 지우고 하지 말까? 네. 우리 3번까지는 안정감을 왜 네가 따져? 내가 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다섯 문제가 살짝 먹긴 하죠. 오케이. 역함수는 오늘 안 할게요. 자, 그러면 CRT 다들 꺼내봐. 마지막 두 문제 지금 지워 놓으세요. 헷갈리지 않게. 알았지? 14, 15인가? 그거 지우고 내가 이제 지우라고 했다고 수업 거기 못 나가서. 알았지? 그 CRT 언제냐 근데 너네? 아, 내일 모레야? 야, 이거 좀 14, 15 좀 지워줘봐. 네 거 아닌데 좀 깨끗하게 지우지. 제 거 아니어서 깨끗하게. 자, 14, 15 지우고 그러면 합성함수 관련된 문제만 좀 풀고 마실게. 알았죠? 알았죠? 그래요. 자, 몇 번 풀어보냐면 제일 어려운 걸로. 숙제는 쉽게 하고 싶다? 그런 거야? 자, 뭐 방금 다 설명했는데 이건 뭐 해야 돼? 자, 그러면 551번 풀어보시고요. 554번 풀어보세요. 551, 554. 어려운 게 없는데? 졸라 쉽다, 그지? 무시당했어.
갑자기? 자, 다들 스톱. 스톱. 자, 거기 들어봐. 554번은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보자. 거기 들어봐. 551번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너네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식도 구할 줄 알고 값도 구할 줄 알아. 근데 굳이 식을 구할 필요 없잖아. 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면. 그냥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값을 구하세요. 식이 필요할 때만 식을 구하세요. 식 구하는 게 값 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귀찮습니다. 말 그대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요거 물어볼 때는 일단 뭐 해야 돼? F 안에 G 안에 H가 있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된다. 그치? 그때 함수 X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를 바로 넣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어디다 넣어봐? H에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리고 그놈을 어디다 넣으세요? G에다 넣어주세요.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그놈을 어디다 넣어주세요? F에다 넣어주세요. 맞나요? 얼마 나와? 0이냐? 왔다, 답 좋다. 이거다, 그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녀석을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풀이는 당신들이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풀이. 이거 하지 말라고 쓰는 거야. 첫 번째 풀이는 뭐야? A를 넣어. 뭐 나와? 4A-8. 색깔 구분 좀 하자. 다시 처음에 뭐 나온다고? 그렇지. 얘 풉니다. 4A-8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놈을 뭐 하는 거야? 다시 바깥에표에 넣습니다. 맞죠? 뭐? 4배하고 8배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또 뭐예요? 또 F에 또 넣어요. 뭐예요? 4배하고 또 8 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식을 뭐 하고 있어? 정리하고 있어. 그딴 짓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케이? 이것도 잘 하기는 했어. 잘 이해한 거기는 한데 더 쉬운 풀이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 얘들아 너네 이거 한번 생각해봐. fx라는 함수가 있어. 4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래. f의 1을 구해봐라고 하면 얼마야?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 f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5가 나와? 찾을 수 있지? 맞지? 상수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미지수에서부터 출발하지 말고. 뭘 원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거꾸로 가자. 뭐? f라는 함수에 뭐가 들어가야 24냐? 8. 그치? 맞아요. 그 8이 나오는 거는 f의 y좌표입니다. 8이 나오기 위해서는 x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4. 그치? 맞지? 그 4는 뭐야? 이거잖아. 4가 나오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끝. 알았지? 할 줄 알겠지? 상수에서부터 출발하세요. 미지수에서부터 식을 정리하지 말고. 알았지? 이거 뭐 둘 다 솔 1이야. 됐죠? 어때요? 정말 쉽죠? 또 무시당했어요. 네. 웃지 마세요. 자, 그러면 쉬운 거 하나 하고 갈까? 맨날 쉽대. 559번 풀어보세요. 뭐야? F 합성 G랑 G 합성 F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랬는데 항상 다른 건 아니거든. 무조건 달라집니다는 아니거든. 같아지도록 할 수 있어요. 풀어보세요. 몇 번이냐? 559번 풀어보세요. 톡. 다들 됐어요? 자, 일단 A, B에 대한 관계 C까지는 찾았냐, 얘들아? 가보자. 거기 들어보자.
보자 여기 보자. 야 fx 합성 g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 그랬는데 무조건 100%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같아지도록 하세요라는 문제 나온다 그랬지. 어떻게 하면 돼? 두 함수의 식을 구하면 됩니다. 알았죠? f 합성 g는 어떻게 구해? 아까 식 구하기 저거지. 뭐요? f라는 함수는 x가 들어오면 그놈을 a배하고 4를 빼는 함수였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 g가 들어왔어. g는 뭔데? bx 더하기 2. 맞니? 그래서 얘는 abx 더하기 2a-4입니다. 두 번째, g합성 f도 찾아보자. 둘 다 찾는 거야 결국. g합성 f 찾아보자. g는 무슨 함수예요? x가 들어오면 b배를 하고 2를 더하는 함수였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 지금? fx가 들어왔어요. 맞죠? 그럼 ax-4가 들어왔으니까 정리하자. 식 정리해주면 뭐 나와? abx-4b의 플러스 2 되었니? 그럼 그 두 함수가 뭐 하고 싶다? 같아지고 싶다. 그러면 뭐만 같아지면 돼? abx는 이미 같으니까 2a-4랑 마이너스 4b 플러스 2랑 같아지면 됩니다. 맞죠? 양변을 뭘로 나누면서? 2로 나누면서 한쪽으로 이항시켜볼까? 그러면 얘는 뭐 돼? a. 얘는 뭐 돼? 플러스 2b. 넘어오면 플러스 6. 2로 나눴습니다. 잊지 마세요. 는 3이에요. 맞죠? AB에 대한 관계식까지 찾았으면 잘했어. 근데 여기서는 뭐 물어봤어? A 곱하기 B의 최대를 물어봤습니다. 어머! 그럼 여기서 눈치채야지. 오늘 숙제 풀이했던 누구에 대한 얘기야? 산술, 기하, 평균. 뭘 줄게? 합을 줄게. 곱의 최대 구해봐. 산술, 기하, 평균 쓸 수 있니? 네. 문제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거든요? 양수 AB에 대하여. 됐죠? 그러면 합은 크거나 같을 겁니다. 누구보다? 2루트의 둘의 곱보다. 누구의 곱? A와 2B의 곱. 됐죠? 2AB. 되니? 그러면 양변 2로 나눕니다. 루트? 뭐야? 부등 어디 갔어? 양변을 제곱합니다. AB는 뭐예요? 8분의 9보다 작거나 같네요. 되니? 네,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알았음? 됐니? 근데 이 산술기하 평균이 네, 많이 나와요? 나중에? 졸라게 많이 나와요. 고3 때까지 잊을만 하면 나올 거야. 너네 지금 수 원하고 있지? 어느 단원이야? 아직도 수요일이야? 아, 지수 하고 있어?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나오고 나면 방부등식 나오지. 그치? 그 전에 최대 최소 할 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산술기하예요. 수능 치는 날 잊을만 했는데 나와요. 그럼 맞추면 되는 거지. 안 잊었으니까. 알았지? 자, 오늘 마지막 문제 갈 건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냥 바로 갈게요. 나이스 누구야? 자, 560번 갈 건데 아니야. 아, 없다. 아, 아쉽다. 560번 비슷한 문제 만들어만 놓을게. 알았지? 자, 뭐냐면 만약에 fx가 뭐 예를 들어서 3x 더 이건 쓰지 마. 값 대충 쓸 거야. 알았지? gx가 2x-1이라고 해볼게. 그때 f 합성 h가 g가 된다고 해보자. 오케이? 그때 너희들한테 hx를 구하시오. 뭐 요딴 문제 등장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작업. hx는 1차 함수에다가 몇 차 함수를 합성해야 1차일까? 1차겠구나. ax 플러스 b로 잡아야지 라는 풀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알았죠? 이 풀이만 안 하면 돼. 왜 1차 합성이 1차가 돼? 또는 1차 합성 1차만 1차가 되니?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 알았어? 1차 합성 1차는 1차 맞아. 근데 1차 합성 1차만 1차냐? 아니요. 아닐 수 있어요. 혹시나. 알았지? 그거를 아니다라는 거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어떻게 가세요? 다른 방식으로 가세요. 알았죠? 아까처럼 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푸는 건지 560번 가지고 풀고 마칠게요.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래요? 2x 제곱 마이너스 3. g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뭐래요? 2x 더하기 1. 그때 g 합성 h가 f가 된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는 hx라는 함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합니다. 어떻게 풀어줘요? 그냥 가세요. 그냥. 알았죠? g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인데? 2배하고 1 더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 뭐 들어와? hx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뭐 되면 돼? 2x 제곱 마이너스 3이요. 그럼 뭐 하면 돼? 1 넘기고 2 나누면 돼. 알았지? 훨씬 쉽지? 그러면 문제는 뭐다? 이게 나왔을 때가 문제거든. 오케이? 요거는 어떻게 한대요, 선생? 그거는 뒤에 문제 있을 거예요. 집에서 한번 잘 고민해 와 보세요. 결국 얘도 이참수라고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알았죠? h는 그냥 있는 그대로 h로 받아들이세요. 알았죠? 요 유형에 있거나 저 뒤에 있을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숙제고 합성과 관련된 문제는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내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니라 오늘 끝나고 카톡 보낼 거니까 카톡 잘 보고 풀어오세요. 알았죠? 네, 수고했어요.